그렇게 네네. 5, 6년 동안 투고를 했는데 그때도 안 됐죠. 안 됐던 네. 게 네.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글을 10개를 올렸는데 컨택이 왔다. 네네. 남한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책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편의점 회사에서 상품 개발 기획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 외적으로는 최근에는 글쓰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 브런치. 네. 브런치만 하세요? 예전에는 카카오 스토리에 여행 글쓰기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브런치만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 브런치에는 어떤 글 쓰세요? 브런치에는 직장에 관한 글 쓰고 있어요. 직장. 네. 직장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장 다닌 지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군생활 포함해서 그 정도 돼서 아, 장교 출신이시구나. 근데 학사장교는 그냥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런치에다가 직장에 다닐 때 뭐 필요한 팁 이런 거, 뭐 직장 생활에 네네네네. 필요한 꿀팁 이런 것들을 네네네. 적으시는 거예요? 네. 아, 언제부터 하시기? 일단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 무료 플랫폼에 직무를 올려놓으면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취준생들한테. 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건건이 답변을 하다가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서 글을 발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제 플랫폼 그냥 개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네. 한 글이 10개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편집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책이 된 케이스이긴 해요. 우와, 작년 말에 시작했으면 진짜 얼마 안 네, 되신 조금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브런치에는 지금은 브런치는 되게 금방 된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글을 10개만 올렸는데도. 맞아요. 와. 근데 차이점이 뭔가 좀 궁금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차이점은 일단 플랫폼의 차이. 플랫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카카오 스토리에서 좀 떠나갔는데 저는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글을 발행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기획에 염두에 두고 쓴 거, 그러니까 짜임새. 기획. 그러니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브런치 플랫폼에 그게 있어요. 책 만들어주는 그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응모를 해서 잘 되면 책으로 발행을 해주는 걸 연에 한 번 정도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하는 김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 책처럼 썼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네. 책을 그러니까 난 이걸로 책을 낼 거야라는 책을 생각을 내겠다. 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마인드로 아예 짜임새를 갖춰서 네. 썼고 그 뒤에 이제 제 책에 보시면 뒤에 이제 코멘트처럼 정리돼서 나오는 것들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처음 플랫폼에 쓸 때부터 그렇게 썼었어요. 아. 그게 거의 그대로 실렸거든요. 네. 그리고 편집자님께서 컨택 주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약간 짜임새가 이미 있는 상태여서 목차만 좀 조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책을 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무료 플랫폼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글을 쓰면서 이게 정말 그냥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샀던 책 중에 하나가 읽었는데 그분이 브런치를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책 그대로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에 살만 조금 더 추가돼서. 네네네. 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브런치 작가님들 책을 많이 보는데 정말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되셔야지만 책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컨택이 왔을 때가 정말 100명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됐을 때. 네네네. 그래서 진짜 컨텐츠 하나만 보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쓰시고 네. 발행을 하다 보면 그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기회가 잘 닿으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100명도 안 됐을 때 100명도 안 됐고 출판사에서 컨택이 와서 그렇게 네네. 5, 6년 동안 투고를 했는데 그때도 안 됐죠. 안 됐던 네. 게 네.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글을 10개를 올렸는데 컨택이 왔다. 네네네.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스토리. 컨텐츠만 좋으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게 진짜 스스로 이제 자기 가치를 네. 컨텐츠화해서 브랜딩하는 방법. 제가 그 여행 블로그에는 글이 100개가 넘거든요. 아, 더 네.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재 자체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포화 여행이라는 소재가 포화 상태인 상태에서 제가 글을 발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 글 같은 경우는 조금 소재가 적은 상태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그 틈새 시장인 거죠. 네, 그렇죠. 그 틈새 시장을 찾은 것도 M 과장님이 어떤 그 무료 플랫폼에서 질문을 받아서 그걸 대답해 주다가 네, 찾게 맞아요. 된 거죠. 네네네. 그 무료 플랫폼이 어떤 거였나요? 있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아, 실제로 거기서 그분이 질문하신 좀 퇴근에 관한 내용 글이 있는데 그게 네. 그분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분 답변을 드리고 그날 바로 쓴 글도 있어요. 네, 약간 살을 붙여서. 네. 이거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있다라는 플랫폼? 있다는 많이 하세요. 있다는 그냥 자기 회사만 등록을 해놓으면 만약에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질문 보내시는 거는 하시죠. 근데 그게 과장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당장은 이득이 되는 건 없죠. 만약에 뭐 바로 그걸로 어떤 수익화가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약간 재능 기부식으로 그냥 틈틈이 답변하시는 것 같고.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답변도 사실 콘텐츠라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그 과장님은 거기서 이 한 사람한테 줄 거를 브런치에다가 옮긴 거죠. 모두가 볼 수 있게. 네네네, 그리고 맞죠. 그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이 틈새 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세상에 필요한 거, 그거를 이제 그 무료 플랫폼에서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것 같네요. 대가 네. 없이 네네네. 내가 가치를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거죠.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전 항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찾고 하라고 했는데 있다라는 그런 그 플랫폼, 이제 꼭 소셜 미디어가 아닌 플랫폼에서도 네네. 충분히 그런 틈새 시장을 찾았다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책으로 변할 수 있었던 요인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궁금해하는 소스를 알아야지 그 다음이 있잖아요. 이게 책이든 영상이든. 네. 그럼 영상을 만약에 만들고 싶으신 분도 네. 그런 소스를 담아서 영상을 만들면 더 잘 될 거는 같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맞아요. 내가 나는 네. 무슨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네, 모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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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모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면 네. 사람들이 질문을 그런 것 같아요. 하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셨네요. 남한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 글을 잘 쓰는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굳이 강의 같은 걸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글이라는 건 개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담아낼 수 있는 얘기를 가장 자기처럼 담아내면 그게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모바일 플랫폼 시대다 보니까 거의 글도 모바일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길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네, 저도 그래서 항상 글을 발행을 할 때 조금 길게 나온 글도 네. 퇴고를 할 때 약간 줄이는 게 있거든요. 그 플랫폼에 맞게. 네. 그래서 항상 글을 컴퓨터로 쓰긴 하는데 컴퓨터로 써놓고 저는 퇴고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네. 빨리 쓰지만 그래서 퇴고를 할 때 모바일로도 보고 이 PC로도 봐요. 그럼 두 플랫폼에서 독자 입장이 되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 이게 조금만 길어져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되게 독자 중요한- 입장에서 네. 퇴고하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모바일로 보면은 호흡이 좀 짧아야 맞아요. 된다라는 뜻이죠. 특히 만약에 이제 글을 쓰는 게 완전히 초보이시면 단문으로 써 버릇하시는 게 글을 잘 써 보이긴 해요. 글의 주제가 있잖아요. 네. 글의 주제를 뒤에 치시는 게 보통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에 내가 이 주제를 쓰기 위해서 글을 쓰시는 건데 네. 처음에 흡입을 못하면 뒤에까지 안 읽으세요. 네. 특히 요새는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아, 저희 왜 플랫폼에 글을 하다 보면은 지속 시간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네. 읽는 지속 시간 네. 생각보다 되게 짧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 제목과 첫 문장에서 확 끌어당기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후킹. 네. 그 후킹 할 때 뭔가가 있나요? 관 과장님만의?
후킹할 때 약간 MSG를 좀 넣어야죠. MSG 네.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브런치 글이 이걸로 나갔으면 네. 컨택이 안 왔을 거예요. 아. 이걸로 나갔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 재밌다. 네. 네, 네, 네. 다 그래요. 회사의 급여, 복지에 대해가 네, 아니라 양반집을 고르는 노비의 자세. 네. 뭔가 더 궁금증을 자극하는. 네네네. 오. 보통 브런치도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모여 있음에도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네. 발행이 되는 글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꼬는 거죠. 근데 이게 부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내가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거죠. 이 주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목은 이것만 적으세요? 제목을 2개를 적을 수 있어요. 브런치는. 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로 바로 와닿았어요. 이 목차 제목에서 후킹을 후킹하라. 네. 조금 너무 딱딱하게 가기보다 네. 조금 말랑말랑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그렇고. 네. 어차피 되게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네. 책이라는 게 가장 자극이 덜한 컨텐츠잖아요. 그러면 문 문장 하나로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브런치의 그 매거진 이름이 이거였어요. 회사는 당신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사한테 도발하는 네. 내용이지만 네. 실제 책의 내용은 도발의 내용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나를 잘 가꿔서 발전시키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회사도 다니고 계시고 네, 다니시면서 하시라는 게 제 주제예요. 어떻게 똑똑하게 다닐 수 네네. 있는지. 근데 약간 반어법처럼 실제 매거진 주제는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가는 거죠. 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제가 마음을 잡았죠. 아, 나는 떡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계속 그래도 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그 100명도 감사함을 느꼈는데 지금 이 몇천 명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그때 막 기본 몇 망씩 계속 처음에는 나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만도 안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한 반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이 100명도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2000명도 이 몇천 명도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거를 저한테 곱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조회수가 얼마나 평균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명을 내가 이 100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00명한테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그게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괜히 그러니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그 100명 때 너무 감사했어요. 100명. 지금 구독자 몇 명이세요? 지금 100명 조금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100명을 만들었다는 거 1000명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1000명 그러니까 도미노잖아요. 도미노. 100명 넘어뜨렸으면 1000명도 넘어뜨릴 가치가 있는 거고. 작은 채널이셨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 정말요? 네, 몇 명 근데 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만 알던 어떤 아. 그런 힙한 크리에이터였는데 너무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희 안 유명해요. 7만이 무슨 되게 유명해요. 10만도 안 되는데.